김성신 평론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방송 준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. 오늘 공부 방송 좀 못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아니 저 근데 김성신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많이 적어놨어요. 제가 그래요? 여행 취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참고하려고 이제 받아 적었는데 오늘 저는 네,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며칠 후면 8.15 광복절입니다. 올해로 66주년인데요. 많이들 이 광복절 하면 이제 독립기념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정말 살아있는 현장으로 좀 안내할까 합니다. 근대 문화유산 남아있는 곳들 좀 소개할 텐데요.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근데 1890년대 구한 말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해방 때까지 역사 문화가 남아있는 곳들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. 아이들 데리고 교육적으로도 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? 네, 우선 아이들과 가시기 전에 부모가 약간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. 아직 근대 문화유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고 이 고민이 굉장히 있습니다. 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 없앨까 아니면 남겨놓을까 이 고민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남아있고요. 뭐 서울시청만 해도 이 철거했다가 또 많은 왜 역사적인 이 건물을 없애냐는 그러니까 아픈 역사를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아직도 이 근대문화유산이 이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이 볼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역사적 과오를 좀 되짚는 이 역사 체험과 또 느낄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여행 답사로 생각해서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어딘가요, 그곳이? 네, 그곳은 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전라도 군산인데요. 예,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군산이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 이 계획적으로 이 항구를 열어서 문물을 받아들인 곳입니다. 1899년에 근대적 항구로 개항했고요. 이때 뭐 인천 항도 이때 이쯤에 개항해서 굉장히 크게 번성했었는데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그 건물은요. 이 군산의 옛 조선은행 건물입니다. 이 일본인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. 이 먼저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은행 설립하고 이제 세관 설립해서 자금 모아서 그리고 곡물 다 실어갈 수 있도록 세관 설립하고 항구 만들어서 이제 철로 놓고 해서 자신들이 물자를 뺏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나온 게 조선은행 옛 건물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건물입니다.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했는데요. 사실 이 붉은 벽돌의 서양 고전주의 건축의 하나입니다. 제가 이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. 거기에도 굉장히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특징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이 건물들의 특징이 그 일본인들이 서양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붉은 벽돌로 지은 이제 굉장히 오묘한 서양 근대 건물이 많은데요. 여기 군산에도 이런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저 조선은행 건물 왜 저렇게 됐냐면요. 이 1923년에 설립돼서 이 해방 이후에는 한국은행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유흥시설로 바뀌게 됩니다. 유흥시설 넘어가서 나중엔 노래방 시설, 뭐 나이트클럽까지 하다가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저렇게 흉물스럽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군산에서 요거를 매입을 해서 다시 역사적인 건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조성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 고민이 됐겠네요. 저거를 정말 없애는 게 나을런지 보고 계속 우리가 되짚어보는 게 나을런지 이런 고민은 정말 될 것 같아요. 그 갈등을 하느라고 관리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오면요. 유지가 잘 돼 있는 근대문화유산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이 길 자체가 해망로입니다. 이 해망로 인근에 이 군산 세관 건물이 있습니다. 저건 예전 건물인 것 같고. 그게 그대로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어요. 근데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던 이유가 1990년대까지 실제로 군산 세관으로 계속 쓰였습니다. 쓰이다가 이제 최근에 해설사가 상주하는 이제 역사문화관으로 만들어져서 거기 가시면 역사 해설가가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또 해설도 해주니까요. 이 처음에 찾아가신다면 저 군산 세관부터 찾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설명 들으시는 것도 좋겠네요. 사실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. 광복절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역사적 설명을 다 하기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,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본의 키타큐슈에 가면 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. 10년도 안 됐는데 그 모지코 레트로라는 관광 명소가 생겼습니다. 그 모지코 항은 그 시모노세키 항, 그 유명한 곳 바로 그 이제 섬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항구인데 뭐
때는 번성을 했지만 20세기 초반까지는 번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6몇 척만 남아 있고 이렇게 낙후돼 있었던 작은 항구였는데 이곳을 그야말로 레트로 스타일로 완전히 그 항구 전체를 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세관 건물처럼 그 비슷한 시기의 건물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고 그것이 그대로 재현이 돼 있고 길 모양까지도 다 그렇게 이제 맞춰져 있어서 뭐 지금 일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가고 또 그곳에서 역사도 이제 근현대 역사도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사실 굉장히 로맨틱합니다. 저녁이 되면요 마치 100년 전 시간으로 확 돌아가서 그 낭만주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 문화와 또 관광과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이런 쪽으로도 그 군산 해보실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군산에서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긴 한데 이제서야 얼마나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지 파악하고 이제 공부하는 단계더라고요. 이렇게 조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. 그 다음에 찾아가 보실 곳이 군산 내항입니다. 지금은 군산항이 외항이에요. 좀 더 바깥쪽에 새로 생긴 항이고 이 군산 내항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처음으로 개항한 항입니다. 되게 옛날 사진인데요. 저희가 군산 내항, 저건 부장교라는 이 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다리 있잖아요. 옛날에 많이 지었던 다리가 아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그 옆에 뭐 대형 창고라든지 도로, 철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. 저기를 이제 교두보로 해서 물자들을 실어 날랐던 거죠. 그래서 그런 옛날 아픈 역사들을 좀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. 참 우리나라만큼 그 역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나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역사적인 평가야 뭐 후세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약간 앙금이 좀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언제든 역사는 좀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뭔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? 네, 저는 실제로 마을 자체가 일본인들이 계획해서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 오는 곳입니다. 치수를 아예 그 바닥 밑에 반듯반듯하게 하고요. 그 위에 정말 골목이 자체가 정말 강남처럼 반듯반듯하게 돼 있습니다. 계획 도시인데요. 월명동으로 불리고 회망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월명동인데요. 그 일대 다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집이 이사 왔을 때 다다미 밤이었다. 그리고 일본인들은 온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온도를 이제 다다미를 떼고 온도를 다시 달고 살고 계신 분도 많았고요. 그 일본에 가면 지붕도 두 겹으로 돼 있어요. 근데 그런 건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촬영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영화 헌팅하러 오신 줄 알고 왜냐면 장군의 아들 이런 것도여서 촬영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 헌팅하러 왔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실제로 그 193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. 영화 그 촬영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좀 실용적인 거는 같은데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안타까운데 다른 곳은 없었나요? 이 월명동에서 신흥동, 뭐 장미동까지 넘어가면요. 히로스 가옥이라고 이제 옛날 여기 군산에서 유지였던 일본인 가옥이 남아 있고요. 군산 부윤, 요즘에 말하면 이제 뭐 시장 같은 사람의 관사가 남아 있습니다. 여기는 근데 이제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. 이 관사가. 고깃집이요? 그래서 이 의리에 있던 건물이 역사가 얼마나 이제 허망해졌는지 알 수 있고요. 또 동국사라는 일제 양식으로 지어진 사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제가 남긴 이 아픈 역사들이 그대로 이제 역사 시간이 그대로 덧입혀져서 남아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뭐 다른 곳 가셨던 것보다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사실은 이 여행 취재 가면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약간 신나고 또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. 또 역사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도 반만년이잖아요. 그래서 이 옛날 뭐 선사시대 때부터 근대까지 정말 볼 수 있는 역사들하고 접목해서 여행할 때 좀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요. 요 근대문화유산 취재하면서는 항상 마음이 좀 불편했고 이 우리나라에 특히 뭐 요즘에는 몇 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한 뭐 여행 책자나 아니면 역사책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. 그래서
그나마 이 시에서도 이제서야 자료가 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요런 데 돌아오면서 정말 마음이 좀 짠하고 네.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역사를 아픈 역사를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물음을 내 자신에게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나 네. 또 소개해준 독자에게 또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. 그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사실 맞아요. 그 역사 과목이 빠진 걸 알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. 네. 그 아이들 수업에서 빠졌다는 거는 네. 좀 이런 말 하면 좀 정신이 나가지 않았을까.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과목을 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희는 세계사, 국사 다 배웠고 못 외우면 막 혼나고 그랬던 세대였기 때문에. 근데 사실은 역사 배웠었어요? 그럼요. 국사, 사회 필수 과목으로 네. 시험에 안 들어가면 안 하게 되니까. 이게 지금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걸 강력하게 그냥 밀어서라도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. 그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인들이 좀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개인도 그렇잖아요.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빨리 잊고자 하잖아요. 네.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뭐 이런 명분을 통해서. 그래서 잊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.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훈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어떤 의식도 있고 그렇죠.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보존이 되고 어떤 것은 또 그런 것이 또 잘 추진이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복잡하기는 합니다. 네. 근데 저는 뭐 아까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근대의 로맨티즘이라 그럴까 낭만성 이런 부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서 좀 덜 아프게 그것을 일단은 구경할 수 있게끔 편하게 대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 역사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까지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봐도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 사실은 이제 하는 건 모두 다 일본은 모두 다 아니야라는 생각도 아니고요.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거기 배제시키는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. 그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번 광복절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. 부모 입장에서. 여행 관련 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. 네. 따로 지도나 책에 나온 게 없는데요. 군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군산시 근대문화유산 탐방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. 저도 이 지도 보고 다녔거든요. 전혀 뭐 골목에 써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군산역에서 바로 해양테마공원 오시면 군산 내항 보입니다. 그 앞길이 해망로고요. 그 안쪽이 다 월명동이나 뭐 장미동, 영화동 이런 옛날 일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마을이니까요. 지도 보시면서 꼼꼼하게 아이들과 손잡고 다니시면서 공부하듯이 한번 답사 다녀오시면 좋겠네요. 네, 이름도 장미동, 월명동. 인상적이네요. 네. 이 가보신 분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좀 이왕에 안 없애고 남겨두고 우리의 역사로 좀 마음 아프더라도 공부할 것으로 남겨둘 거면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. 광복절 맞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? 오늘 순서 잘 들었습니다. 김성신 선생님 그리고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부 순서 가름하고요.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